중독을 멀리하면 행복에 가까워집니다.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대학생 음주습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술에 대한 정보, 건강한 음주 습관을 알려주고자 우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박우영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함께 할 주제는 술, 즉 알코올입니다. 그러면 술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선 술은 약물로 정의가 될 수 있고 그 약물의 정의 안에는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술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대학 생활에서 술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는 부분들 혹은 술과 함께 대학 생활을 할 때 주의사항과 술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듣고 더 건강하고 올바른 음주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폭음, 음주 문제 행동 등 대학생들이 어떻게 술과 이렇게 밀접하게 됐을까요? 대학생들의 음주 문화는 수십 년에 걸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신 음주 문화는 코로나로 인해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이전의 음주 문화 관련해서는 선배가 후배에게 그 후배가 또한 다음 후배에게 음주 문화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교 입학 전부터 오리엔테이션부터 혹은 정기적인 학교 행사에서 술이 빠지지 않고 술을 통해 친해진 동기, 선후배들과도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술자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선배와 후배 사이에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최근의 음주 문화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선후배들이 강건하거나 혹은 동기 간에도 서로 술을 주고 받는 것들이 어떤 친근감의 표현으로 착각되어서 이런 부분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친밀감, 즐거움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찾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음주의 이유를 사교적인 이유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사교적인 음주라는 표현 자체는 술을 통해 뭔가 남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잘못된 기대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중 진담 혹은 친해지려는 사람이 술을 먹어봐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통설같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처음 접할 때 혹은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술로 친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왜곡된 기대로 친밀감 형성, 아마 여러분들 실제로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음날 다시 마주쳤을 때 전날과는 다른 어색함이 느껴지거나 술 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재미없게 느낄 수 있다면 아마 술로 인해 친해졌다고 뇌가 착각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친밀감도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를 연상하면 젊은 층보다 중년층을 생각하게 되는데 젊은 층은 덜 위험하다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알코올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연령을 떠나 지금 교육을 듣고 있는 대학생을 떠나 일반 성인들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음주 문제에 대해 젊은 시절의 한때라고 간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 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본인과 유사한 음주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자각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로 알코올 문제가 스스로 있다라고 알게 되는 경우는 정말 음주 문제가 지속되거나 음주로 인해 본인이 정말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뒤늦은 후회처럼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술 문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 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음주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자신의 음주 문제의 유무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참 어렵겠어요. 스스로의 문제를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스스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인정한다 한들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단지 한 번 실수로 그런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서되는 혹은 이해되는 음주에 본인이 잘못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술 마시고 하는 실수는 용인될 수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신 이후에 어떤 행동의 문제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음, 필름 끊김 등 뇌가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행동들이네요. 우선 술이 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모르는 음주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취할 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알코올이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틀비틀 걷거나 행동의 문제나 판단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정량의 음주가 도파민 분비에 영향을 주며 약간의 기분 고양, 약간의 유쾌한 기분 혹은 기분이 들뜨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많은 음주는 뇌 부위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언어 중추에 영향을 주면 본인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기억 관련된 부위에 영향을 주면 필름 끊김과 같이 자신이 했던 행동을 기억 못하게 되며 전두엽, 이마 부분에 있는 뇌나 그 옆부분에 붙어있는 변형계 부분에 영향을 주면 행동과 감정 통제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자신의 주량을 넘어섰을 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행동까지 이어지게 되면 다음날 혹은 음주 후에 본인이 죄책감을 경험하거나 후회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됐을 때 또한 안타깝게도 기분을 더 바꾸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알코올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뇌에 보상회로의 이상이 생기고 술 외에는 쾌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알코올 사용 장애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보상회로. 혹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보상회로와 관련된 뇌의 작용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주의 실험이 있습니다. 주의 뇌의 특정 부분에 보상 중추, 즉 쾌감을 담당하는 부분에 전기 자극을 통해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쾌감을 느낄 수 있게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쥐가 먹이를 먹던 중에도 전기 자극이 들어오면 먹이 먹는 행동을 멈추고 그 전기 자극이 주는 신호에 의지하여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망가지면 차후에는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게 되고 심지어는 먹이를 주어도 먹이를 거부하고 전기 자극을 스스로가 탐닉하게 되므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양상이 알코올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 문제가 경험되는 사람들에게 뇌의 특정 부분이 망가지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이 보상회로가 망가지게 되면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쾌감이나 즐거움에 적은 가치를 두고 꼭 술이 있어야 되거나 혹은 다른 중독적인 행동을 해서 본인이 뭔가 기분을 바꾸거나 술로 인한 기대 혹은 기분을 전환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회로가 망가진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음주를 하려면 조절하고 거절할 필요가 있겠네요. 건강하게 음주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사실 술자리에서 거절하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한국 문화의 특징상 선배나 나에게 친한 사람들이 주는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술을 거절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거절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술자리를 거절해야 하거나 술잔을 거절해야 되는 이유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이 스스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나는 많은 부작용들이 스스로가 음주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절을 하지 못해 적절한 행동 통제가 안 됨으로 인해 본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 피해가 또한 같이 술자리를 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절은 힘들지만 본인과 다른 사람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혼술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먹는 것보다 혼술이 더 위험한 이유는 뭔가요? 같이 마실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 물론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요, 술 마시는 양, 그리고 속도에서 혼술과는 비교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경우가 혼술, 혼자 마시는 술이 내가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취하면 안 먹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조절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혼술이 가장 위험한 부분은 습관적인 음주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혹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강화로 한 잔의 술 혹은 한 캔의 맥주, 한 병의 소주나 기타 다른 술을 마시는 영상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혼술족들에겐 어떤 하루를 보상하는 차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가 마감이 안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불러일으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술로 보상한다는 것보다는 술보다는 더 가치 있거나 술보다 더 본인에게 보상이 될 만한 다른 대체 행동들을 찾아서 꼭 유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혼술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도수가 약한 술도 알코올의 대사 과정에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술이든 알코올을 포함하고 그 알코올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거지 많이 먹고 적고 먹고 그리고 약한 술을 먹고 강한 술을 먹는다 해서 차이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음주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우선 지금 교육을 진행하는 청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인 교육이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가검진을 통해 본인의 음주 문제 수준에 따라 영상물을 참고하셔서 음주 문제를 야기하는 본인의 스트레스나 혹은 본인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고 좀 더 성장할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한 음주 생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 술 먹을 돈으로 한 번 여행을 떠나는 건 어떨까요? 둘 다 좋은 추억이지만 돌아봤을 때 더 행복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박우영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주 수칙입니다. 5가지 절주 수칙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피하는 것만큼 확실한 절주 수칙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남에게 술을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강요받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샷을 하지 않는다. 급하게 마시는 술, 음주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취기를 빨리 느끼기 위해 폭탄주 섭취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간뿐만 아니라 몸도 그리고 마음도 휴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음주 시 폭음도 피하셔야 합니다. 5가지 생활 속 절주 실천 수칙을 지키셔서 건강한 마음과 몸, 행복한 대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사람은 금주해야 합니다. 술 한잔해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절대 술을 강요하거나 그리고 술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졌다고 놀리지 마시고요. 19세기가 청소년,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그리고 특정 약을 복용 중인 사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